특히 이 귀쪽이나 뒤통수 쪽 여기가 호발 부위거든요. 약용 샴푸들이 있어요. 나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는 샴푸도 있거든요. 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선생님 오신다니까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부분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음식이 두피염과 탈모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피해야 될 음식도 좀 말씀을 해달라고. 지루성 피부염이죠. 피부염이 이제 두피에 생긴 걸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네. 할게요. 지루성 두피염은 기질적으로 우리가 여드름하고 비슷해요. 그 체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우리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음식을 좀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두피 염증이 좀 악화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아무거나 먹어도 별로 안 생기는 분도 있는 반면에 좀만 먹어도 막 아토피 생기고 뭐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런 분들처럼 피부가 좀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두피가. 특히 이 뒤쪽이나 뒤통수 쪽 여기가 호발 부위거든요. 이쪽에 호발을 많이 하고 이제 퍼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식으로 굳이 딱 하나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당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게 대사질환하고도 탈모 관계에 있다는 영향이 있는데 당이라든가 지방질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염증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겨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병원 치료 없이 집에서 지루성 두피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잘 씻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드름 많이 생긴다고 세수를 안 하지 않듯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해줘야겠죠. 탈모가 좀 동반된 지루성 두피염 있는 분들은 그게 걱정돼서 머리를 좀 살살 감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두피염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전에 샴푸를 하고 왔는데 한 점심 지나면은 다시 이제 머리가 소위 얘기하는 떡진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뭉치고 머리가 안 감은 것처럼 이렇게 뭉쳐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분들이 유분 분비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은 2번 감으셔도 돼요. 2번 감으셔도 되고 일단 자주 감으시고 그리고 지문을 이용해서 두피를 좀 강하게 닦으셔도 되고 조금 더 간다면 약용 샴푸들이 있어요. 두피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곰팡이균 때문인 거하고 염증이 심한 거 두 가지인데 곰팡이를 잡아주는 샴푸들을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뭐 케토코나졸이라는 항증유제가 들어있는 샴푸들이 있어요. 리조랄이나 세비프록스, 노비프록스,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는 샴푸도 있거든요. 클로백스라고. 그 샴푸를 약국에서 사셔서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심하지 않은 분은 하나를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써주시는 게 이제 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루성 두피염 생겨가지고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게 진균성으로 생긴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스트레스나 염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위생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네.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세요? 아니요, 딱 구분은 안 그죠? 돼요. 원인 물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술을 요새 많이 먹었거나 잠을 많이 못 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얼굴 뒤집어지듯이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나듯이 두피에도 뭐가 빨개지고 막 많아지거든요. 물어보면 거의 맞아요. 잠 못 주무셨어요? 술 많이 드셨어요? 하면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셔도 체질적으로 염증을 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심해져서 오는 분들은 그런 어떤 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죠. 자주 감는 거, 그다음에 약용 샴푸 쓰고,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균을 잡고 이런 것들을 심한 분들은 이제 좀 동시에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죠. 염증 생기고 하는 부분들 결국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또 여러 감염들도 일어나니까. 네. 우리가 피부 벽이 이렇게 좀 탄탄하게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무너져서 이렇게 한 군데가 허물어지는데 균들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피부 상재균이라고 해서 균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두피에 있는 그 균이 이제 침투를 하는 거고 증식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그 피지는 되게 좋은 먹잇감이 돼요. 그런 균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거를 빨리빨리 씻어내지 않고 잘 있으면 얘네들이 이걸 먹고 자라서 자꾸 두피로 침투하려고 하죠.
뭐 맥락이 좀 같은 질문 같은데 음. 요거 스트레스가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스트레스가 네.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기는 하죠. 일단 탈모에서 그 면역 시스템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피부 장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쨌든 이런 면역 계통에 좀 문제가 생기고 뭐 모든 질환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두피염도 악화되고 유전성 탈모도 악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두피가 깨끗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그런 탈모가 막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스트레스만으로 생기는 질환도 있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기간이 오래되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이거는 뭐 스트레스로 인한 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피도 그렇지만 이제 모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호르몬 영향도 되게 많이 민감하게 받는 부분이어가지고 원형성 탈모나 이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성으로 발생을 하니까 결국 두피의 상태 자체가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 탈모에서 스트레스가 과연 이분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초진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나요? 네, 스트레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무조건 탈모가 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무조건 탈모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있고 꽤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의, 특히 유전성 탈모 있는 분들의 50% 이상이 두피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붉은 부분 있고 막 좀 기름기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취약해지죠. 우리가 수비를 안 한다고 꼭 꼴을 먹지는 않지만 수비가 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탈모와 염증을 따로 놨는데 요새는 어떤 관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냐면 미세 염증은 탈모하고 연관이 된다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모낭의 약한 염증들이 이게 얼마나 모낭을 퇴화시키는지가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염증이 약하게 있는 거, 표재성으로 있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만성적인 질환이 되고 염증이 심한 분들은 탈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상처가 이제 급성기 상처가 있고 또 오래된 만성인 이제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노화가 되면은 이제 노화 세포들이 쌓이면서 만성 염증들을 계속 주변에 일으켜가지고 좋지 않은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두피도 계속 지루성 두피염이나 이렇게 염증들이 계속 있게 되면은 주변 세포들도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이클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모낭에 대한 그 활성화나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만 주변의 이제 두피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잡히지 않으면은 의미가 또 없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도 네.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우리가 ECM이라고 그러잖아요. 엑스트라 셀룰라 네, 매트릭스. 네. 결국은 네. 모발을 싸고 있는 주위의 구조죠. 우리가 네. 노화가 진행되면 네. 세포의 기질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 콜라겐 합성 같은 거에서도 피부도 얇아지고 쭈글거리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노화인데, 탈모에 또 노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염증이 세포의 기질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거는 두피염하고 굉장히 또 관련이 있다고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뭐 줄기세포 치료나 줄기세포 엑소좀이나 아니면 엑소좀이나 줄기세포들이 들어있는 네. 대양액 자체를 쓴다거나 결국에는 이제 염증도 잡아주고 혈관도 생성을 좀 더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모낭 쪽도 자극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좀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또 김진원 원장님과 같이 실험도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그 줄기세포는 결국은 모낭에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그죠. 피부에도 네. 우리 피부에도 엑소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엑소좀이나 네. 줄기세포를 쓰는 이유가 사실 전방위적으로 다 염증도 줄이고 모발 성장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기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